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객님의 얼굴은 코의 길이에 비례해서 얼굴이 조금 커 보입니다. 그래서 헤어의 볼륨을 이용해서 얼굴의 크기를 디자인할 겁니다. 어떻게 디자인하죠? 네, 작아 보이게. 이것이 펌을 하는 진짜 이유가 됩니다. 지금까지 펌을 하고 난 후에 또는 펌을 하고 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상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면,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얼굴이 디자인되지 않은 겁니다. 자, 먼저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얼굴이 뭐죠? 네, 얼굴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네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정면에서 본 얼굴, 7:3 빗면에서 본 얼굴, 옆에서 본 얼굴, 뒤에서 본 뒷모습이 있겠죠. 정면 모습에선 어느 부분에 볼륨을 줬을 때 얼굴이 작아 보이는지, 7:3에서는 어느 부분에 볼륨을 줘야 얼굴이 작아 보이는지, 옆모습에선 어느 부분에 볼륨을 줘야 얼굴이 작아 보이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면 하나만 얘기할까요? 아니면 7:3 빗면도 얘기할까요? 아니면 옆모습? 네. 정면 모습에서 얼굴이 작아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 방송을 보고 헤어쌤 또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고객분이 있더라면 정면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얼굴이 작아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모르면 펌을 상담할 수가 없고 어떻게 펌을 할 것인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의 길이에 비해서 얼굴이 조금 큰 분이 펌어 웨이브를 주면 앞부분에서 웨이브가 보이면 얼굴이 더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약 80~90%가 얼굴이 커 보입니다. 펌어를 하게 되면. 왜 그럴까요? 왜 펌어를 하게 되면 얼굴이 더 커 보일까요? 그 이유는 얼굴 윤곽선 부분에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볼륨이 만들어지면, 웨이브가 만들어지면 얼굴이 보여지는 면적이 더 넓어 보입니다. 대부분의 펌어를 하고 난 후에 고객들이 후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얼굴 윤곽선을 이루는 머리 부분에 웨이브가 만들어지면 얼굴이 커 보여서 그렇습니다. 물론 작은 웨이브를 줄 때는 얼굴이 별로 커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 윤곽선을 이루는 부분의 머리카락 부분에 웨이브가 들어가면 얼굴이 커 보입니다. 지금 열펌을 하면서 대부분 밑에 부분만 웨이브를 주죠. 왜 밑에 부분만 웨이브를 줍니까? 열펌 기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밑에 부분만 웨이브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고객들이 밑에 부분만 웨이브를 얻으려고 얘기하나요? 자, 그러면 밑에 부분에 웨이브를 넣는 이유는 또 뭐죠? 아주 골치 아픕니까? 머리가 아파요? 정면 모습에서 펌어를 할 때 최소한 나눌 때 얼굴 윤곽선을 만드는 머리카락은 별도로 디자인을 해야 된다. 얼굴 윤곽선을 만드는 머리카락은 별도로 디자인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펌을 할 때 이렇게 말죠. 로트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맙니다. 여기는 이렇게 말겠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펌어 자체를 그렇게 하게 하면 디자인 자체가 없는 겁니다. 머리카락에서 웨이브는 보일지언정
그렇죠? 웨이브는 보일지언정 얼굴 자체는 디자인되지 않은 거죠. 모발에 대해서, 모발 역할에 대해서, 모발을 가지고 얼굴을 디자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퍼머 그러면 웨이브만 나오면, 컬만 나오면 퍼머가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옛날입니다. 도리어 퍼머가 안 나왔을 때가 더 예쁠 때가 많고, 퍼머가 나오면 해서 더 문제를 일으킬 때도 아주 많습니다. 자체로 펌 하나만 봤을 때는, 얼굴을 빼고 헤어만 봤을 때는 논리적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머리를 보지 않고 먼저 얼굴을 봅니다. 정면에선 얼굴을 보고 7대3에선 얼굴과 머리를 같이 봅니다. 옆모습에서 볼 때도 역시 얼굴과 머리를 같이 보죠. 뒷모습에서는 머리만 보입니다. 가능하면 헤어쌤들이 정면에서 보지 말고 7대3에서 빗면에서 퍼머를 하고 난 후에 빗면에서 얼굴과 머리를 같이 보세요. 옆모습에서 머리와 얼굴을 같이 보세요. 상담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펌을 할 때는 옆모습과 7대3에서 펌 상담을 해야 됩니다. 정면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 자체가 잘못된 거고, 상담을 하고 난 후에 펌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얼굴이 커 보입니다. 젊은 분들이 펌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얼굴이 커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고객들한테 펌을 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나이 드신 고객분들이 미용실에 오면 어떻습니까? 위에 볼륨을 넣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에 볼륨을 왜 넣죠? 위에 볼륨을 넣는 이유가 뭡니까? 왜 나이가 많으면 위에 볼륨이 없다고 펌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나이를 먹으면 중력에 의해서 얼굴이 밑으로 처집니다. 얼굴이 밑으로 처지면서 얼굴이 커 보이죠. 얼굴이 커 보이니까 얼굴이 작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위쪽에 볼륨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부분에 볼륨을 주면 머리카락이 보여지는 면적과 얼굴에 보여지는 면적의 비례에 의해서 얼굴이 작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볼륨을 많이 넣어달라고 얘기하는 고객이 있다면 그 고객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위에 볼륨을 줘서 얼굴 크기를 작아 보이게 해달라, 그 뜻입니다. 고객이 위에 볼륨을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거나 어느 부분에 볼륨을 많이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면 100% 얼굴이 작아 보였으면 좋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헤어쌤이 고객에게 펌을 하세요 라고 권하는 이유는 뭡니까? 역시 똑같습니다. 볼륨을 이용해서 얼굴 크기를 작아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면 모습에서 얼굴이 작아 보이게 할까요? 아니면 7대3 빗면에서 얼굴이 작아 보이게 할까요? 아니면 옆모습에서 얼굴이 작아 보이게 할까요? 어떤 경우에는 옆모습에서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7대3 빗면에서 얼굴을 작아 보이게 디자인할 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면 모습도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펌어 상담을 하면서 어느 부분의 볼륨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것을 알고 상담하는 것과 모르고 상담하는 것 차이는 너무너무 많이 날 겁니다. 이제 펌어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컬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포머 웨이브를 이용해서, 포머 컬을 이용해서 얼굴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라고 배우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폼입니다. 폼을 이용해서 내가 얼굴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그것이 폼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폼을 할 때 원하는 웨이브를 못 만드는 경우가 많죠. 쌤, 지금까지 폼을 하면서 쌤이 원하는 웨이브를 만든 적 있나요? 아니면 고객분 중에서, 일반인 사람들 중에서 원하는 폼을 해본 적이 있나요? 원하는 웨이브 또는 원하는 컬을 만들어 본 적 있어요? 혹시 길거리 다니면서 와, 정말 예쁜 포머를 했다, 포머가 너무 예쁘다, 그런 머리 본 적 있습니까? 드라이로 한 거 말고요. 세팅이나 드라이 빼고 폼 자체로만 가지고 야, 정말 예쁘다, 너무 느낌이 좋다, 내가 생각했던 웨이브나 내가 생각했던 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적이 있어요? 포머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드라이를 이용해서 또는 세팅기를 이용해서, 매직기를 이용해서 웨이브를 만들려면 포머를 할 필요가 없겠죠. 포머를 한다는 것은 그런 다른 기구를 이용해서 모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감고 난 후에 수건으로만 털었을 때 스타일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고객은 다양한 컬을 원하는데, 그렇죠? 헤어쌤들은 왜 원하는 컬을 못 만들어 줄까요? 포머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모발이 손상될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죠? 녹은 머리는, 탄 머리는 왜 원하는 대로 컬이 안 나올까요? 지금 열폼을 아주 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열폼을 가지고 원하는 컬을 만들 수 있나요? 헤어쌤이 생각했던 궁극의 컬을 만들어 본 적 있어요? 못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디자인을 하기 전에, 얼굴 크기를 디자인하기 전에 원하는 컬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원하는 컬을 못 만들다 보니까 디자인은 생각도 못하는 거죠. 원하는 컬을 자유자재로 만들면 그 다음에 디자인 얘기를 하는데, 원하는 컬도 잘 못한다면 디자인 얘기가 되게 힘든 겁니다. 자, 그러면 원하는 컬을 못 만드는, 원하는 대로 웨이브를 못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은 헤어쌤들이나 원장쌤들이 실력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포머의 원리를 몰라서 못 만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포머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포머의 원리를 알게 되면 사실 원하는 컬을 만들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머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포머의 원리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포머의 원리만 이해한다면 어떤 약을 갖다 주더라도 500원짜리 약이 됐던 2만원짜리 약이 됐던 어떤 약을 갖다 주더라도 손상 없이 원하는 컬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손상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비싼 약을 이용해서 포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컬을 못 만들었다면 이것은 비싼 약이 아닙니다.
좋은 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원하는 컬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손상 없이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서 시간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많은 차이를 주지 않습니다. 차이가 나봐야 보통 10분, 20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많이 나야 30분 날 겁니다. 그것도 아주 특이한 경우죠. 처음 시술할 경우는 아무리 약이 좋거나 아무리 약이 나쁘더라도 일정 부분의 시간은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염색을 하거나 손상을 했거나 또는 펌을 여러 번 했던 머리라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뭡니까? 네, 원하는 컬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그런데 사실 약의 문제라기보다는 펌의 원리를 이해를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그거 하나만 이해를 하더라도, 그거 하나만 완벽하게 알더라도 내가 원하는 컬은 자유자재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사실 열펌과 디지털, 일반 펌 다릅니까? 같습니까? 간혹 가다 보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같은 겁니다. 펌어가 뭐죠? 펌어의 원리가 뭡니까? 첫 번째는 펌어약이 들어가면 간축물질을 녹이는 겁니다. 그렇죠? 간축물질을 녹입니다.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열펌하고 펌을약을 발라놓은 다음에 머리카락을 당겨보는 겁니다. 펌어약 일제가 들어가게 되면 간축물질을 녹이고, 간축물질이 녹으면 머리카락이 늘어나는 거죠. 물론 끊어지더라도 간축물질이 녹아도 잘 안 늘어나는 약도 있습니다. pH가 낮으면 간축물질이 녹아도 잘 안 늘어나죠. 자, 아무튼지 간에 일에게 하는 역할은 간축물질을 녹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녹아있는 간축물질을 이동을 시키는 거죠.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중화제로 단단하게 굳히는 거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펌어가 힘든 겁니다. 이것만 알면 펌어 자체는 너무나 쉽고 펌어 자체가 재밌을 겁니다. 탄력있고 펌어가 잘 나온다는 것은 많이 녹이고 많이 이동하고 많이 결합을 시키면 펌어가 잘 나옵니다. 펌어가 안 나왔다는 것은 간축물질을 조금밖에 못 끊고 이동도 적게 됐고 굳히는 것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펌어가 안 나오는 거죠. 헤어쌤 중에서 열펌약과 일반 약과 또는 디지털 모든 것이 약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다면 펌어에 대한 정의를 잘 몰라서 그럴 겁니다. 간축물질을 녹였다 다시 결합을 시키는 것들을 전부 파마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펌제라고 얘기를 할 때는 무슨 약으로 녹여도 상관없습니다. 시스텐이 됐건 치유가 됐건 아멘이 됐건 무슨 약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이용해서든지 간에 간축물질을 녹이면 펌제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끊는다고 배우거나 녹는다라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머리카락 속으로 파마약이 들어간 후에 간축물질을 녹이면, 즉 끊어놓으면 펌제입니다. 그리고 끊어진 다음에는 이제를 이용하거나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을 해서 다시 결합이 되면, 산소와 결합을 해서 다시 단단하게 굳으면 그걸 펌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질은 많이 있는 거죠. 끊었다가 다시 결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치유도 폼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민도 폼제라고 그러는 거고, 시스테인도 폼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약을 쓰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폼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생각했던 만큼 끊거나 녹이는 거죠. 녹음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든다면 어떻게 해요? 만들어진 모양을 고정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머의 원리라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끊고, 좀 녹이고,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단단하게 굳히고. 포머를 배울 때 어떤 약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폼약이라든가 일반약이라든가 또는 매직약이라든가 스트레이트약,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원리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약을 사용하든지 끊는 겁니다. 끊었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원하는 모양을 만든 다음엔 다시 단단하게 굳히는 겁니다. 이것을 못하면,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포머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열폼을 할 때마다 긴장을 하는 거죠. 될까 안 될까, 실패할까 실패할까. 에어쌤이 포머의 신이 되려면, 포머에 대해서 원하는 웨이브를 만들 수 있다면 아마 포머에 대해서는 신이 될 겁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웨이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모든 헤어쌤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라이로 세팅한 것처럼 포머를 하고 싶다. 이 모든 것이 헤어쌤의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포머의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포머의 원리를 아는 순간, 고객이 원하는 컬을 만들어주는 순간 헤어쌤은 예술적인 미용을 하게 됩니다. 헤어쌤이 원하는 모양을 못 만들면 고객에게 자신있게 권할 수가 없습니다. 겁이 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포머를 하고 나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평균적으로 최소한 5번 중에 1번 정도는 실패를 합니다. 실패율이 무지하게 높은 거죠. 제품으로 치면 불량품입니다. 폼을 하고 난 후에 오늘은 무지하게 예뻤어요. 근데 며칠 후에 풀렸다라고 고객이 왔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어느 부분의 문제 때문에 오늘은 예뻤는데 며칠 있다 풀리니까? 그것은 이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양을 만들어 놓고 단단하게 굳히는 것을 실패한 거죠. 근데 머리를 풀렀더니 처음부터 안 나왔어.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약 사용하는 방법에서 실패를 한 겁니다. 포머의 약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헤어쌤들이 포머에서 그렇게 많이 실패한 이유는 포머의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머의 원리를 아는 순간, 포머를 이해하는 순간 아마 어마어마하게 미용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지금까지 포모에 대해서 강의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모발 손상 치료하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잘한다고 인터넷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근데 막상 가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안 될 때가 더 많죠.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되느니 안 되는 얘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기 전에 반드시 상담을 할 때 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해야 됩니다. 사진으로 포모의 사진을 봐야지만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사진을 보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으면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미용사가 잘못한 거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쁘다 안 예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진을 보여주고 원하는 그 사진의 모습대로 컬이 나오지 않았다면 무조건 미용사가 문제인 겁니다. 처음부터 그 컬을 못 만들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헤어스타일들이 왜 포모 사진을 갖고 포모 상담을 하지 않죠? 이유가 뭡니까? 왜 고객들이 포모 사진을 가져와서 상담을 할 때 포모 사진을 가지고 상담을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100% 헤어쌤이 사진대로 포모를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진대로 포모를 할 자신이 있으면 반드시 사진을 갖고 상담을 할 겁니다. 왜? 자신이 있으니까. 포모를 하고 드라이로 말리지 않고 수건으로 툭툭 두고 자연 방치했을 때, 자연스럽게 말리거나 찬바람으로 말렸을 때 사진처럼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포모입니다. 손으로 모양을 만들거나 드라이를 이용해서 꾸미거나 매직기를 이용해서 모양을 만든 것이 아니고 머리를 감고 수건으로 털어낸 다음에 찬바람을 이용해서 또는 자연 상태에서 건조를 했을 때 사진과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포모입니다. 여쌤, 포모의 원리를 좀 정확하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헤어쌤이 포모의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순간 미용계에서 엄청난 것을 만들어낼 겁니다. 만약에 헤어쌤이 포모를 가지고 얼굴을 작게 만든다. 만약에 헤어쌤이 포모를 가지고 옆모습, 빗면 모습을 얼굴 크기를 디자인할 수 있더라면 쌤은 어쩌면 미용계의 스타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쌤이 포모를 하면서 힘들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포모의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질문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더보기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폼과 디자인, 포모의 원리에 대해서 지나가듯 방송했습니다. 자, 미용이 뭡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미용의 본질은 사람이 원하는 얼굴 이미지를 헤어로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것. 이거 하나만 이해해도 미용이 재밌을 겁니다. 감사합니다.